개항을 주민이 앉아있는 버스 정류장 벤치인가 공원 벤치인가 갑자기 냅다 그냥 신발 벗고 올라가서 앉아있던 시민이 피신을 하지를 않나. 옆에 있던 아이들, 동네 아이들 밀쳐가면서 선교유세를 하는 민폐를 보이지를 않나. 기억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재명 인성 논란이 일고 그랬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에 인성 논란이 있었다 한들 이재명이 그걸 신경 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성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법이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천 계양을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죠. 결국 전과 사범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재판에 불려나가며 실질적 하위 1%라 평가받는 이재명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되면서 이름하여 명룡대전이 성사되기 이르렀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쪽 계양을 선수는 원희룡 전 장관이 내정이 됐었고 오래전부터 선거 유세 활동을 직접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원희룡 지원 유세를 2차례인가 다녀온 듯한데 이재명의 SNS를 들여다보니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지기는 던진 듯 더 새로운 개항 시대를 기대해달라는 포스터가 올라와 있네요. 이재명의 이 개항을 단수 공천은 아마 많은 이들, 특히 비명이나 친문의 원성을 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앞서 제가 언급을 했듯 전과 사범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주 2, 3회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단수 공천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소리가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지금 이재명은 선거 유세를 하다가 중간에 재판을 받고 오고 다시 선거 유세를 하고 이럴 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정? 정말 의정활동을 잘하고 지역구에도 충실을 하고 이재명보다 본회의 출석률이라든지 상임위 출석률이 좋았던 사람들은 비명 행사를 시켜놓고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까지도 통틀어 가장 출석률이 낮고 상임위 출석률도 낮고 대표법안 발의도 건수도 적은 사람이 단수 공천을, 그것도 지난 25년간 민주당 계열 출신의 인사만 당선이 된 텃밭에서 출마를 하니 이거 민주당 수준 정말 진짜 볼만합니다.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저건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제명당이다, 제명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제명당입니다 진짜로. 본인은 단수 공천을 받는 이 상황에 이번에 홍영표 의원 이의 신청을 받은 건지 뭔지 민주당 지도부가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홍영표의 공천 배제 문제를 논의를 했으나 결국에는 컷오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훌륭한 실적을 보인 홍영표는 심야 최고위 회의까지 열어서 겉으로 고민하는 척하고 결국은 떨어뜨리고 당대표 역할을 하질 못했던 제명이는 텃밭으로 단수 공천을 가버리고, 근데 비명 행사를 한다느니 비명계 그리고 친문은 전부 다 학살이라느니 이런 평가가 당 내던 바뀌던 계속 나오는 걸 이재명과 지도부가 약간은 의식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비명계 의원 중 하나인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 이인영을 단수 공천을 시전을 했어요. 이인영 원래 지역구인 구로구 갑에 단수로 공천을 꽂아줬는데 하도 비명 친문을 떨어뜨리니 이번 한 번은 친문 출신 국회의원을 붙여준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인영은 임종석 같은 거물급 인사가 아니라서 붙여준 거예요. 네임드가 아니라는 거지. 이 말은 즉슨 장차 미래에 본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평가를 한 듯합니다. 임종석은 그야말로 대권 주자급 인물. 살려뒀을 때 나중에 이재명 본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위험, 장애물이 될 사람인데 이인영은 그닥 그렇지 못하거든요. 애가 존재감이 없고 조용하고 뭔가 뜨뜨미지근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운동권, 비명의 전 정부 인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성장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이재명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애는 그래 살려줘도 되겠다. 게다가 이런 애 하나 살려주면 비명 친문은 전부 다 학살이다 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가 있으니, 즉 이용하는 거죠. 자, 인천 계양구의 명룡대전 25년간 해당 지역구에서 민주당 출신의 송영길 그리고 이재명만 당선이 됐어요. 그 어떤 보수 인사도 이 지역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그 이전과는 많이 다르죠.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긴 하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되어 온 이재명과 민주당의 개뻘짓이 이 민주당 철옹성이라는 계양의 성벽을 조금씩 갉아먹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야 진짜로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또한 이재명보다 훨씬 먼저 원희룡이 선거 유세를 시작을 했고요.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며 다니고 있죠.
후보가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는 거 이거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이미 이재명보다 앞서서 차곡차곡 포인트를 원희룡은 먼저 쌓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존재도 있고요. 이번에 자유통일당에서 개항을에 출사표를 던진다고 하던데 이게 변수라면 변수일 수 있는데 전 유동규 씨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의 추악한 실태 뭐 하물며 형수 쌍욕이라도 시원하게 틀어주고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음 같아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큽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번에 이재명이 개항을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막 개항을 주민이 앉아있는 버스 정류장 벤치인가 공원 벤치인가 갑자기 냅다 그냥 신발 벗고 올라가서 앉아있던 시민이 피신을 하지를 않나. 옆에 있던 아이들 동네 아이들 밀쳐가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 민폐를 보이지를 않나. 기억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재명 인성 논란이 일고 그랬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에 인성 논란이 있었다 한들 이재명이 그걸 신경 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성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법이죠. 자,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설사 개항을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를 한다 한들 총선 전체에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패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은 패배를 했는데 지 혼자 살아남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된다면 혼자 살아남은 이재명을 당원이라든지 22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지 대표 자리에 그냥 둘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참 궁금하고 총선에서 지고 이재명도 떨어진다면야 그 다음날 바로 이재명은 교도소행 급행 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니까 그만큼 재밌는 일도 없을 거고. 자, 미니 대선 끝 매치라고도 불리우는 명룡대전 과연 누가 승리의 깃발을 두를 것인지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시안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